주변의 핵심 인사들하고 저는 많은 신뢰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는 워튼스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 동문입니다. 1월 달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반도체 급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날 겁니다, 아마. 안보나 경제나 외교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 후보 중에서 미국 백악관 가서 담판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국의 법조인인데 하지만 미국의 법조인이 뉴욕州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A조와 B조 조별 토론회에서 각각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요. 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진출자 4명을 추려내게 됩니다. 자,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만 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대로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힘 경선은 3강, 2중, 3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경선의 관전 포인트, 결국에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할 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명의 후보는 일단 3강으로 정해졌고요. 여기에 네 번째 4강,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로 두고 있고 후보들도 그 네 번째 자리를 치열하게 지금 다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를 하지만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양쪽 다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워낙에 안철수 후보는 진영을 떠나서 고정적으로 중도층에 어떤 소구하는 그런 이미지로 구축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강렬한 어떤 이슈를 지금 던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약점처럼 보이고, 나경원 후보는 굉장히 강렬하다. 이념도 뚜렷하고 지지 성향도 뚜렷한데 조금 뒤늦게 출범했다. 네. 그래서 쫓아가는 어떤 모양새다. 이런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후보가 좀 더 앞선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입장이 1대 3으로 극명하게 갈린 토론회 B조였습니다. 일명 죽음의 조라고 불렸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찬성했던 1, 그리고 나머지 3명이 탄핵을 반대했던 3. 그래서 3대 1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후보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일일이 하나씩 물어봤는데요.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후보도 이에 맞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국민이 먼저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홍 후보님도 계엄을 반대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취지를 가지셨단 말이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의 신당 논의가 보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후보님,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적폐청산을 해가지고 보수가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장관을 여기 있는 한 후보 아닙니까?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을 못 잡아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신 이 3대 1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토론회 전부터 많이들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예측대로 3대 1 구도로 탄핵 찬성 반대 여부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은 셈인데, 근데 사실상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한동훈 후보가 먼저 돌파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차별화 전략으로 좀 먹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일까요? 일부러 이 어젠다를 끌어낸 거죠. 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찬탄이냐 반탄이냐 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뚜렷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바로 이 계엄에 관련된 본인의 입장 그리고 탄핵에 대한 본인의 입장 이것이 본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끄집어냈고 저기에서도 보여지듯이 3명의 집중 공격을 받잖아요. 그것을 아마 한동훈 후보는 내심 즐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4명으로 추려지고 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물론 구도로 봤을 때는 나경원 대표가 되느냐 또 안철수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 나머지 2명 최소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본선 경쟁력을 이미 벌써 저런 식으로 세팅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효과가 과연 작용을 했을지 이제 오늘과 내일 실시되는 100% 국민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정치권의 대표적인 앙숙이죠.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이 두 사람의 설전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 처음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열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시고 저 괜찮게 보셨던데요. 저도 선배님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좋아해요. 청년의 꿈 그 안에서 질문해 보라고 해서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유치하시네요. 네. 굳이 그 키높이 구두 왜 신냐 이 질문은 왜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지만 한 대표는 지금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시작한 사람. 그래서 키높이 구두를 신거나 이런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올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좀 실망했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적지 않은데요. 홍 후보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이미지 정치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말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연 그게 조언을 할 자리냐 토론을 할 자리냐의 차이겠지요. 사석에서 이미지 정치하지 마라라고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하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토론 자리이고 토론 자리라는 건 정책이라든지 혹은 사상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키높이 구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들은 질문하지 않았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후보의 어떤 신체적 약점 같은 것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치 선배라는 사람이 갖고 와서 굳이 언급을 해서 공개적인 어떤 방송에서 어떤 이미지를 도리어 심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이게 적절하냐라는 그런 비판은 아무도 홍 후보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질문 이외에 홍 후보가 어떤 컨텐츠를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도리어 CBDC를 물었을 때 이건 나는 모릅니다. 그냥 어떤 교수가 나한테 준 정책입니다. 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 이 진지하게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미지 정치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